그래서 제목은 Our Kitchen in T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팀을 구성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차에 대해서는 일단 굶주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두 번째는 각 전공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방법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굶주림의 심각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기아로 인해서 아프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기아 상태 중이고 영양실조 중인 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 굶주리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랐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아직 굶주리고 그리고 한 끼 밥을 먹기에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세계 기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기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실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기아 상태는 7억 8,3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 결과는 세계 결과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아 비율은 세계 인구가 100%라고 생각한다면 기아 상태 중인 사람들은 9.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 결과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이 기아 상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양실조 그리고 영양실조 중인 아이 5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영양실조이고 5세 미만인 아이는 현재 조사 결과로는 1억 4,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그저 5세 미만인 아이뿐입니다. 하지만 이 5세 이상의 아이의 영양실조는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중인 아이들은 과유불진 상태입니다. 과유불진 상태는 밥을 못 먹고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메마른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말하자면 아주 최근에 7일 전에는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기아 상태 그리고 영양실조 중인 아이가 1,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00명이 아주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십시오. 이 표는 제가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재 세계 기아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실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노란색은 현재 공부하다기보다는 먹을 것이 있다. 이 현재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기아 상태 중인 사람,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인구는 8억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계 기아는 7억 4,300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기아 상태 중인 7억 명이 아무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실감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고 10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이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굶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선생님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먹여주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하신 사람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란렛 선배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진로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학과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저번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식품이랑 영양 또는 이 두 개의 관계, 이 식품하고 영양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그런 학과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제 꿈은 식품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 개발자가 되면은 맛만 위주로 하는 식품이 아니라 맛도 건강도 또 그 식품 안에 영양이 가득한 그런 식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이 꿈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9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건강 생활을 많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잘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는 간식 요구 업 또는 섭취 다운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하면서 집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간식을 엄청 많이 좋아하게 됐고 또 항상 계속 먹고 싶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은 마음만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건강을 좋지 않은 식품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것을 먹고 싶은데 계속 이대로 먹을 수 없으면은 조금 속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내가 이 식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를 보면은 가공 음식 청소년의 죽음 증가라고 적어 있는데 이거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일인데 이번 방학 집에 갈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가공 음식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바로 내가 이 꿈을 반드시 이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진로 소개였고 다음은 로다가 나의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무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저만의 광고 대행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기에는 좀 먼 꿈이지만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 대행사를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 그저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광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런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진로는 여기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새 선박에서 진로를 갖고 가겠습니다. 네, 저의 전공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공학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에 대해서는 앱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냐면 일단 그 앱을 통해서 make money online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또는 최고의 건강 그러니까 건강 그 앱을 통해서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는 것이고 또 과정에서는 이것은 지금의 생각이지만 또 가서 바꿀 수 있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꿈이 있고 만약에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면은 15%는 단체에서 지원하고 싶고 50%는 회사를 설립하고 35%는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가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우리의 전공을 가지고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굶주림 해결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첫 번째 방법을 두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나라를 일단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은 바로 선진국 나라 순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캄보디아 나라는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모든 선진국 나라들이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인간 개발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쟁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골고루 잘 되어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개발 지수란 무엇일까? 인간 개발 지수는 바로 각 국가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 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의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선진국으로 만들 거냐면 선진국에 도달 목표에 대해 소개해 보면은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더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고 또 컴퓨터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알아내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술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 광고는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팀의 해결 방법 단계 2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체란 어떤 단체이면 NGO라는 그런 단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광고 또는 식품 또는 광고에서 힘을 합쳐 단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체 이름은 광고 NGO입니다. 일단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는 일을 계획해서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굶주림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또는 위생적인 것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어떤 곳에서 먼저 시작하면 일단은 우리 카모리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카모리에서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그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한지 조사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가. 일단 단체를 구성된다면은 봉사를 같이 하게 되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만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봉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우리는 도움만 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위로를 포함해서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스스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교육 아니면 직장을 농사를 할 수 있는 것, 또 위로는 위생 같은 것을 포함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서 같이 일을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믿고 없고 떠나 전심을 전하자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건강식품 개발자한테 묻는 질문인데 그 굶주린 아이들한테 봉사하고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그 굶주린 자한테 그 밥을 주잖아. 그 건강식품을 주면은 일단 그 굶주린 아이들은 그 굶주리니까 약간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겠죠. 다만 그 건강식품은 그 아이들한테 주면은 그 어떤 아이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먹으면 뭐 건강해지고 나도 그런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그 아이한테 더 병이 걸리거나 또는 약간 죽게 사망이 된다면 그 어떻게 책임질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는 제가 식품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식품 개발자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건강한 식품은 아예 바로 그 굶주림이 많은 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나라 안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 줄임을 도와주는 방법은 그냥 식품만 가져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프로 또는 식품 몇 프로 가져가서 그 나라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 말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팀은 NGO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NGO는 그냥 아예 생각 없이 식품만 가져가서 그들에게 먹혀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지 일단 조사하고 먹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려면 일단 만약에 그 아이가 아니면 어린이가 장기간적으로 먹이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면은 일단 위적으로는 약해지고 어떤 만약에 음식을 잘못 접시했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봉사활동 중에서도 치료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 아이에게는 먼저는 치료하고 그런 영양거나 그런 식량을 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봉사를 끝나고 있잖아요. 그 봉사하실 때 그 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식품 봤을 때는 그 음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자 같은 거를 만드는 건가요? 식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식품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그 지원한 돈을 가지고 만약에 쌀을 필요하면 쌀을 사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사고 의료 물건 같은 것을 필요하면 그것을 사고 만약에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사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과자나 우리의 개발 식품뿐만 아니라 밖에 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공주림을 없애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주제는 캔 MP이잖아요. 근데 그 주제랑 발표했던 내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Our kitchen or empty. 말 그대로 우리 부엌은 비어 있어요. 우리 부엌은 깔끔해요, 깨끗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바로 펼치잖아요. 그리고 부엌이 비어 있다는 뜻은 부엌에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거기 기여주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엌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음 조 준비해 주세요. 지금 비조 전공 살려서 굉장히 잘했죠. 아주 모범적인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쭉 해주면 좋겠다는 거. 자기 전공을 더 강하게 해도 괜찮아요. 원래보다 살짝 비틀어져도 돼요. 예를 들어서 2조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학은 할 게 없잖아요. 신학하는 사람은 가서 홈줄여가지고 있는 사람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겠다. 그러더라도 괜찮아요. 삐뚤어져 있더라도 괜찮다 그런 생각
그 다음 2조가 준비해 주세요. 그 숫자를 기록할 때 어쩌고 저쩌고